로빈슨 크루소 네 번째 이야기. 북적거리는 가족. 나는 잠시 멈췄던 탐험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부터 섬 전체를 꼭 탐험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건너다 보이는 작은 냇물이 상류까지는 가본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 해안까지 가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총과 손도끼와 식량을 준비하여 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번 탐험은 좀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다. 무슨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너만 믿겠어? 나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별장이 있는 계곡을 지나자 서쪽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맑은 날이어서 멀리에 있는 육지까지 똑똑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육지가 섬인지 아니면 대륙의 일부인지 추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떨어진 곳일까? 70km? 아니, 100km는 되겠는걸? 그 섬은 내가 있는 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것은 아메리카 대륙인지도 몰라. 우리 배가 난파했던 위치를 따져서 생각해 보면 에스파냐와 가까운 곳일 거야. 하지만 내가 저곳에 갔다가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지금 내 처지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나는 다시 기분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천천히 탐험을 계속했습니다. 아름다운 초원에 예쁜 꽃이 만발해 있는 주변을 둘러본 나는 지금 이곳이 내가 살고 있는 언덕보다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종류의 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앵무새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놈들을 잡아서 한번 길러볼까? 말을 가르쳐서 대화의 상대가 된다면 혼자 사는 쓸쓸함도 잊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막대기로 쳐서 간신히 새끼 앵무새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앵무새가 말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데는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번 탐험 여행은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토끼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과 여우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안에는 거북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집 근처에는 1년 반 동안 겨우 3마리를 보았을 뿐인데 이곳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경치가 좋은 이곳이 훨씬 살기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바닷가 언덕이 마치 내가 태어난 고향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20km 정도 걷다가 그곳에 큰 기둥을 하나 세워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가 데리고 간 개가 새끼 염소를 잡았습니다. 나는 이 새끼 염소를 기르고 싶어서 줄로 묶어 별장 울타리에 가둬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거의 한 달이나 비워두었던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오랜만에 해먹에서 잠을 실컷 잤습니다. 아, 역시 집이 최고야. 어때? 너도 그렇지? 개에게 물어보았지만 개는 꼬리만 흔들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이제 내 말상대를 해줄 친구가 생겼어. 물론 그것은 이번 탐험 여행에서 잡아온 앵무새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앵무새에게 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일주일이나 걸려서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폴은 곧 나와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별장에 두고 온 새끼 염소가 생각났습니다.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잘 지내고 있을까? 염소에게 몹쓸 짓을 했군. 나는 곧바로 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끼 염소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줄에 묶여서 도망치지 못한 새끼 염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 먹이를 구해다 줄 테니. 그렇게 말하고 나는 나뭇잎을 잔뜩 가져와서 염소에게 배부르게 먹이고 나서 목에 묶여 있는 줄을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새끼 염소는 너무도 온순해서 마치 강아지처럼 내들을 따라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새끼 염소는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여운 녀석이군. 너도 그렇게 외로웠니? 이 가여운 새끼 염소가 언덕 위의 집으로 오고 나서부터는 우리 집이 개와 앵무새, 폴과 함께 상당히 북적거렸습니다. 얼마 후 두 번째 9월 30일이 돌아왔습니다. 이 섬으로 흘러 들어온 지 두 번째 되는 기념일입니다. 벌써 이 섬에서 지낸 지 2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의 그림자는커녕 배의 그림자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섬에서 구조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몇 년 동안 혼자서 지내야만 되는 것일까? 일생 동안 유배 같은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다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를 내어 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엉엉 소리내어 울고 나면 기분이 다시 새로워져서 일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은 식량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총을 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혼자 힘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을성 있게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나는 참을성과 노력, 이 두 가지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앵무새 폴. 올해는 별장 근처에 심어두었던 보리와 벼가 잘 자라서 수확량이 꽤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적이 나타나서 소중한 밭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염소와 토끼가 와서 밭의 작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와 벼의 잎이 자랄 새도 없이 밤낮으로 먹으러 왔기 때문에 남아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모두 다 먹어치우겠군. 밭의 둘레에 울타리를 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겠어. 나는 몹시 화가 나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울타리를 만드는데 3주일이나 걸렸습니다. 낮에는 총을 들고 있다가 작물을 먹으러 오는 짐승을 쏘고 밤에는 개를 입구 말뚝에 메어놓고 지키게 했습니다. 노력한 보람으로 짐승들은 오지 않았으며 곡식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수확할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제대로 자라는지 가끔씩 와서 살펴보면 되겠지? 안심하고 돌아갔다가 며칠 후에 밭을 살펴보기 위해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울타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몇십 마리인지 몇백 마리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새들이 밭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총을 쏘아대자 밭에 남아있던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새 도둑놈들이 왔었군. 힘들어서 울타리까지 만들었는데 까딱하다가는 저놈들에게 곡식을 다 뺏기겠어. 나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벼와 보리 이삭을 살펴보니 벌써 상당 부분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체량에 비하면 그다지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총에 총알을 채우고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주변의 나무에서 내가 돌아가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얄미운 새들을 보았습니다. 좋다.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게도 방법이 있다. 나는 가는 척하고 자리를 떠나서 새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새들이 다시 밭으로 모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는 살금살금 울타리 쪽으로 다가가서 다시 총을 쏘았습니다. 그 바람에 새 3마리가 죽었습니다. 이 꼴을 봐라. 이 꼴을 봐라. 나는 죽은 새 3마리에게 형벌을 가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악명 높은 도둑을 잡으면 목을 매다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새 도둑들의 목을 나뭇가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자 전혀 생각지도 못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새들은 다시 밭에 다가오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덕분에 12월 말경에는 무사히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확을 할 때는 곡식을 벨 낫이 없어서 배에서 가지고 온 칼로 곡식을 베었습니다. 수확하고 나서 보니 쌀이 72리터쯤, 보리가 약 90리터 정도 되었습니다. 이만큼 수확한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이것을 다 먹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니까 수확량을 좀 더 늘리는 데 써야겠어. 나는 다음번에 파종할 때 쓰기 위해 한 알도 먹지 않고 전부 그대로 보관해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파종할 때는 밭을 더 넓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겐 연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밭을 갈 가래라든가 삽이 당장 필요했습니다. 그런 연장을 한 가지 만드는 데는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물론 모두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연장들은 하나같이 엉성한 모양인데다 무게 또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집 근처의 땅을 골라서 갈았습니다. 전에 염소와 토끼에게 작물을 도둑 맞았던 경험을 되살려 둘레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이 울타리 주변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만들었습니다. 이 울타리는 주변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말뚝처럼 땅에 심으니 뿌리를 내리고 가지와 잎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1년쯤 지나자 훌륭한 생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덕분에 일을 할 때면 폴에게 말을 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앵무새 폴에게 이야기를 걸면서 일을 하면 제법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폴, 집에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 보리를 갈 맷돌도 없고 가루를 곱게 칠 채도 없고 빵을 굴 가마도 없어. 그렇지만 어떻게든 만들어 봐야겠어. 폴은 자기가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폴, 항아리도 여러 개 필요하고 냄비도 필요해. 냄비가 있으면 수프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내가 일을 하면서 항상 폴에게 말을 걸었더니 언제부터인가 폴도 자기 이름을 따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 비가 그치면 차력을 구하러 갔다 올게. 폴, 앵무새의 대답을 듣고 나는 너무 기뻤습니다. 섬에 와서 상대방의 대답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폴에게 이야기하듯 보릿가루를 담아둘 큰 항아리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폴에게 이야기했듯이 보릿가루를 담아둘 큰 항아리가 필요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간신히 찰흙을 찾아냈습니다. 나는 찰흙을 집으로 가져와서 열심히 반죽을 한 다음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봐도 웃음이 나올 만큼 이상한 모양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봐도 웃음이 나올 만큼 이상한 모양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완성한 항아리를 햇볕에 잘 말렸습니다.
2달이 걸려서 간신히 항아리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 접시와 냄비도 만들었습니다. 나는 냄비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에 달구어도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고기 요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가 다 되어 불을 끄려고 할 때 그만 냄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깨진 냄비 조각이 불 속에서 돌처럼 아주 단단하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불로 구우면 도자기처럼 저렇게 단단해지는구나. 이 새로운 발견에 나는 너무 기뻤습니다. 즉시 큰 냄비 3개와 항아리를 여러 겹으로 쌓은 다음 뒤에 타고 남은 재를 빙 두른 후에 나무를 쌓고 불을 붙여 구웠습니다. 불의 상태에 신경을 쓰면서 6시간 정도 굽고 나서 불을 점점 약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잠 한숨 자지 않고 불을 지켰습니다. 다음날 아침 냄비 하나를 꺼내 보았습니다. 찰흙이 섞인 모래가 뜨거운 열에 녹아서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폴, 드디어 완성했어. 이제 이 냄비로 수프 요리도 할 수 있겠어. 즉시 새끼 염소고기로 수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냄비의 모양은 형편없었지만 꽤 쓸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맷돌을 만들기 위해 적당한 돌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돌은 부서지기 쉬워서 맷돌을 만들기에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로 맷돌을 만드는 것은 포기하고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의 원주민이 카누를 만드는 방법으로 둥근 나무를 절구 모양으로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절구가 완성되자 좀 더 단단한 나무로 공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채를 만들 차례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가루를 칠 얇고 고운 천이 있으면 간단하겠지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동료들이 사용하던 모슬린 목도리가 있다는 것이 생각나서 이 목도리로 작은 채를 3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빵을 구울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씨름을 한 끝에 지름이 60cm 정도 되는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이스트는 없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빵을 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3년이란 세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리와 쌀의 수확도 점점 늘어나서 내가 1년 동안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